먼저 김태일 공동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및 브리핑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그 공론화위원장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김태일입니다. 제 옆에는 우리 하혜수 공동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9월 21일 날 그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날짜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서 벌써 이제 석 달이 가까워 왔는데요. 그 동안에는 이제 위원회 좀 내부에 체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론화위원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기조를 정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연구단이 구성되어서 그 통합을 할 경우에 어떤 얼개를 가지고 통합을 해야 될지, 그 미래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단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공론 과정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에 좀 진행되었던 그 사안들 좀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로드맵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것을 여러분께 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하혜수 위원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철저하게 시도민의 상상력과 시도민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상향식 수기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에는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그냥 하향식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먹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도 있고 그런 염려도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시도민의 뜻에 따라서 시도민의 상상력에 의해서 시도민의 판단을 가지고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논의 과정에서 시도민의 마음들이 잘 모아지지 않는 대로 결론을 낼 것이고요. 또 마음이 모아지면 모아지는 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같은 것을 우리 하혜수 공동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주도가 아니고 시민주도 방식으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느리고 신속하지도 못하고 능수능란하지도 못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관료 조직들은 상당히 일사불란하고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잘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민주도로 가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철저히 준비를 했고, 어떻게 하면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12년 12월 19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시에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3차례 비대면 온라인 방법으로 수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 이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세부 사항별로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도민 열린 토론회는 1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 2차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 3차 이러한 쟁점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 이걸 주제로 구분해서 진행 단계에 따라서 더욱 밀도 있게 수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차수별 진행은 의제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참가자 분임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차 토론회는 김영철 공론화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철영 연구단장의 의제 발표, 이어서 이규 인하대 교수와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의 쟁점 토론을 듣고 참가한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 변화 모습에 대해서 분임 토의를 하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참가자는 두 부류로 우리가 구분했는데요. 정규 참가자는 대구 경북
31개 시군구에서 모집된 360명의 그 시도민들이 영상회의 온라인 여러분들 뭐 플랫폼 이제 줌이라고 하죠. 줌을 통해서 양방향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비정규 참가자는 그 외에 관심 있는 대구 경북 시도민으로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 시청 및 전화 질문 등으로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은 내년 1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가치와 비전, 쟁점에 대한 시도민들의 폭넓은 그 참여와 의견 수렴을 거치고요. 1, 2, 3차에 걸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 연구단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만들어가는, 수정 보완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 2월 중순에는 시도민이 직접 참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구 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2월 말까지 대구 경북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와 타운홀 미팅 방식의 행정통합 대토론회 수기 공론 과정을 통하여 시도민의 의견과 판단을 시도지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시도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상향식의 행정통합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공론화위원회 로드맵과 오는 12월 19일에 개최되는 시도민 열린 토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 그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내년 6월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주민투표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과정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6페이지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전체 그림은 행정통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한 그림입니다. 2022년 10월 1일 출범을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 화살표가 시간 순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화살표 위쪽은 이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사업이 연결되어 있고요. 밑에 빨간 부분은 시도 공무원이 수행해야 될 행정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은 공론화위원회가 할 역할에 대한 기능에 대한 그림을 표시했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하이수 공동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가 개최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도민 의견 확인 절차를 갖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도 할 계획입니다. 이 1차 의견 확인을 거쳐서 대구 경북 통합 대토론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시도민 의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는 아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기획분과 소통분과 공론화연구단 이렇게 3개의 조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론화연구단에서 시도민과 같이 만들어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1차 발표, 2차 발표, 3차 발표, 최종 발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1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서 연동이 돼서 발표가 진행되고 마지막 대구 경북 통합 대토론회를 마치면은 이때 기본 보상 보고서가 완료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시도에 전달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시도민 의견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행안부에 건의서가 제출되고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행정통합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는 첫 번째 시작되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만 12월 19일 날 진행되는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계획안입니다. 저희가 명칭을 새로운 대구 경북
시도민 의견을 듣습니다 라고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개경 목적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시도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모델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방식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서 시도민들 참석자를 360명 정도로 해서 군임조 30개를 나누어서 직접 대면 없이 거주지에서 영상회의로 참여하는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은 최근 정부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 토론회를 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해뒀습니다. 일시 및 참석자 부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구 경북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총 3차례가 진행됩니다. 1차는 12월 19일 토요일이고요. 2차는 내년 1월 9일, 그리고 3차는 내년 1월 30일, 모두 다 토요일 추진될 계획입니다. 1시부터 17시, 5시 35분까지입니다. 1회당 약 360명의 참가자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총 1,08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360명 외에도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참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는 온라인 열린 토론회 전체 참가자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고요. 그 아래 표시는 전체 시도 및 참석자 모집에 대한 계획입니다. 큰 틀로는 행정통합이 될 시기는 미래입니다. 이 미래 세대를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 고등학생, 대학생을 3대 7로 일반인과 함께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절차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사회적 전체적인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10쪽은 12월 19일 날 진행되는 행사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체 4시간 35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고요. 접수 및 대회부터 해서 2개의 세션 그리고 폐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크게는 세션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요. 세션 1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 알아보기 이렇게 개념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나눠보기 하는 방식으로 세션 2를 정했고요. 세션 3 세 번째는 향후 2차 온라인 시도명 회의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진행될 내용에 대한 소개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로드맵과 행사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전술신문사 유홍 기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시민들도 그렇고 경상북도 도민들도 그렇고 상당한 인구가 많고 어디서 통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좀 진행되는 부분이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기자로서 눈으로 볼 때 너무 졸속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 도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향후 이거 통합해서 10년이 지나면 이런 증사진이 있다. 뭔가 발전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시민과 도민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시민 중심으로 도민 중심으로 한다지만 사실 시장 도지사가 중심이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도 안동 예천 중심으로 해가 도시 10만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1만 8천 2만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 중심으로 해도 지금 도는 균형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했는데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서 마산 창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창원은 괜찮아요. 진해 쪽으로 가면 산업시설이나 여러 도로시설이나 이런 게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개발의 뒤학길에 밀리는 거는 경상북도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개발 소외됐군다 이렇게 통합이 되면은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구와 경상북도가 따로따로 국비 공모에 대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한 개씩 줍니다. 통합됐을 때 절대 나는 정부에서 안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어떤 이런 그 국비를 받아오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한 개밖에 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저런 피해가 또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예상되는데 균형 발전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뭐 10년 하면 어떻게 될까 비전 그 다음에 이런 균형 발전 부분에 대한 걸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 많이 말씀하셔서 지금 그 토론할 수는 없고요. 일단 졸속은 아닙니다. 이게 더디게 가고 있다는 것이 졸속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느냐? 하나하나 좀 따지면서 시도민들의 의견 확인하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아직은 안 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속도보다는 충분히 시도민들이 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단이 지금 그 수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도민들께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졸속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시도지사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느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우리 하혜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철저하게 시도민의 상상력과 시도민의 판단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출범한 다음에 시도지사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저한테 무슨 이래라 저래라 혹은 이래 했으면 좋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은 시도지사가 하셨지만 시도민들의 뜻을 확인해가는 과정은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그 공론 과정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이제 그간에도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쟁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뭐 경상북도 북부지역 문제라든지 또 대구시의 뭐 걱정이라든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우리 하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쟁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쟁점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과 도지사에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지사에게는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대안과 그 대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책까지 좀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대구시장님께는 대구시의 어떤 재정 약화에 대한 우려가 어떤 것인지 좀 점검해서 그 무슨 염려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대답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시도민의 질문과 시도민의 의견을 다지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동안 이지만 많은 쟁점들이 대두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전 이런 부분들도 물론 뭐 전문가들이 뭐 검토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전문가 검토한 걸 툭 제시하고 끝내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수기 과정을 거쳐서 시도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바들을 충분히 담아서 이제 확정시켜서 제안할 겁니다. 투표 전에는 당연히 이제 확정시켜서 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균형 발전 같은 경우도 뭐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있는데 이것들도 수기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좀 수정도 되고 보완도 되고 또 보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행정 통합이 되면은 이 파이가 정대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적으로 검토할 때는 어떤 상생 발전 기금이라든지 균형 발전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동시킬 그런 보관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거칠 생각이고요. 두 번째 국비 지원을 비근한 예로 말씀 주셨는데 국비 지원도 이 재정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특례가 상당히 제가는 뭐 단기일 수밖에 없고 그 중앙부처에 저는 고위직들하고도 논의했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들도 준비하고 있고 감안하고 있다. 이것들이 단순 통합됐을 때 만약에 줄어든다든지 하나로 국비 지원 사업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디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도 이 파급력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뭐 호남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부울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동시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거나 없어진다면은 이거는 뭐 추진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례를 특별법에 담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이고요. 또 더더욱이나 이 시도민들의 공론화를 거쳐서 이런 안들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확정됐다 그러면은 이 정치권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저는 그 비중 있게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시도민 열린 토론회 1차부터 3차까지 주제 선정한 키워드 보면 이제 행정통합 필요성과 미래사항하고 기획계획, 기본계획과 쟁점, 과제와 방안인데 이게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전제로 구성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공론화의 찬반 여론을 수렴하는 자체에 이게 주제가 맞는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행정통합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행정통합이 주제지 않습니까? 주제면은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1차, 2차, 3차의 주제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이제 주제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것이죠. 나눈 것이어서 행정통합을 이루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통합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시도민의 판단을 이제 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전제로 하느냐, 뭐 또 2022년 7월 1일 뭐 기필코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무슨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뭐 제가 짧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취지로 어떤 시도민도 만약에 통합이 되면 뭐가 좋아지는지, 통합에 불리한 점은 뭔지, 우려 상황이 뭔지, 쟁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찬반이다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정보들이라든지 또 그 시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낱낱이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만 이분들이 자기 소신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것들이 내용이 담겨지지 않고 전달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이 막연히 우리가 뭔 근거에서 우리를 보고 찬반을 결정하라 그러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전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자는 시도민이고 전문가 그룹들은 이제 그런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자료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조력자 역할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규 참가자 시군구에서 모집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검연단체 같은 거에서 이제 참가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 의견이 아니라 이제 관에서 할 수 있는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1, 2, 3차의 그 토론회는요, 과제 발견형 이제 그 과제 확인형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민의 기대가 무엇이 어떤 게 있으며 또 우려와 또 비판적인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는 그 과제를 확인하는 토론회가 1차, 2차, 3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 시도민은 아주 엄격한 그런 그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방법론적인 어떤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초빙된 분은 아니고요. 일반 시도민들 이제 참가 의사를 가진 분들을 주로 이제 모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나중에 4월 달에 국장님 4월 달입니까? 4월 달에 하게 될 그 수기 과정에 참여할 시민들은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성별, 연령, 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그 대표성을 가진 이제 그런 시민들을 선발해서 그 수기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서는 그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시도민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간주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설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차의 경우는 과제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참가하는 시도민의 선정은 주로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 옆에 추천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제 손성락 기자입니다. 네. 그 우리 행정통합 논의될 때 제일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그 통합의 형태가 이제 어떤 것이 될 건가, 그게 굉장히 이제 논란도 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백임연구원이 이제 내놨던 그 안 외에 좀 더 독보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그 각종 이제 특례를 우리가 정부에서 반영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행정통합의 참단도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특례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정부의 관심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도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를 가진 지방행정연구원장을 지내신 하혜수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례 수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에 대한 절차와 지원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게 뚜렷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절차나 지원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관련 규정을 보시면은 불이익 배제 원칙,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절대 불이익은 없게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또 재정 특례를 주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조에 비춰볼 때 아마 강력자치단체 간 그 통합에 있어서도 그런 아마 내용이 담겨질 걸로 보고요. 또 제가 그 행정안전부의 고위직 그 간부들하고 통화해 보면은 자기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걸 대구 경북에서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다. 또 자기들도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숫자 확인했고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도 이제 학자로서 이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할 때는 이 실행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물론 중앙부처하고도 뭐 상의해봤습니다만은 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대안은 상당히 공허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태일 그 공동위원장님하고도 우리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특별지방정부, 일단 특별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쓰고요. 구체적인 명칭은 좀 더 우리 시도민 의견을 들어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특별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쓰고요. 일단은 광역은 두 개 통합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광역 통합정부가 특별지방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밑에는 가급적이면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이 두는 이런 이제 형태를 좀 조심스럽지만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보고 수정하고 보완해 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군구 그대로 둔다면 대구도 그대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그 대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2020년 6월 대경련이 만든 보고서를 보면 뭐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 통합된 특별자치정부의 그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구시를 뭐 특례시로 하는 방법, 행정시로 하는 방법, 아니면 전체를 그런 중간계층 두지 말고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서
초강력 정부와 기초 이렇게 두 개 계층으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시도민들의 의견과 또 전문가들 또 그 판단, 또 방금 우리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뭔가 좀 합리적인 안을 일단 만들고 그것이 과연 그 어떤 수용성이 있는 것인가 여부를 이제 시도민들께 그 구하려고 이렇게 의견을 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제 그런 모델들을 지금 연구단이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단 책임은 여기 와 있는 우리 대구대학 최철영 교수님이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단 조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혹시 뭐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일로 오십시오. 예, 공론화위원회 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철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도 있고 또 찬반 양론도 이 시민 또 도민 사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단은 기본적으로 앞서 두 공동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이 통합의 모양, 미래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발굴하고 그 쟁점들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렴된 안을 시장 및 도지사님께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편익이 1순위고요. 다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그리고 지방 분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점 분야에 관해서 시도민의 궁금증 또 시도민에게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할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의 단계 통합 문제는 이 광역 특별자치도도 가능하고요. 또 광역 특별자치시 또는 광역시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러 쟁점들을 저희가 어떤 이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의 장단점을 충분히 발굴하고 시도민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저기 예. 이번에 시민 원탁에 했던 거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얼마 전에 이제 대구시가 주관하는 시민원탁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그 최종 결론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기초 자료, 참고 자료로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 시민원탁회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사무국에서 또 조언을 하고 함께 협력을 하였습니다. 예. 공론화위원회 보고서가 2월 말에 제출이 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떤 보고서가 제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밟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대토론의 마음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시도민에게 얘기하는 뭐 여론조사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300명, 300명 이상 한 1000명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걸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이제 밟아 나가는 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기 공론 조사라는 걸 제가 이제 보면 여기 5월달에 이미 이제 4, 5월달에 주민 투표 관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바로 직전에 수기 공론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좀 알고 예. 이제 이런 과정들이 그 관문형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일정한 또 조건이 만들어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단계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 달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시도민들의 뜻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저희들도 그 여론조사를 아마 할 것이고요. 또 언론사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민들의 뜻을 아마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 문제에 관한 시도민들의 지금 그 의견의 흐름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치밀하게 확인을 할 것입니다. 확인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시장과 도지사께 이제 제출을 합니다. 이제 용어 하나하나가 다 좀 조심스러워서 이건 건의가 아니고 우리가 제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이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행정안전부에다가 우리가 계속 이 과정을 계속해도 좋으냐에 대한 이제 그걸 뭐라고, 그걸 건의라고 그럽니까? 건의. 예.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이제 묻는 절차가,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행정 절차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심은 시도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에 가서 이제 그 저희들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제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아직 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객관적으로 지금 시도민들의 의견 분포가 이렇다, 흐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제출을 하고 끝낼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의견까지를 제시할지는 좀 좀 더 우리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다음 행정 절차로 진입을 해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가 끝나면 주민투표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민투표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깊은 수기 절차를 통해서 최종 시도민들의 의견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주민투표 단계로 또 나아갈 것인지 그런 정치적 절차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 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제 의견까지를 제시할지라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통해서 시도민들의 정확한 이제 의사를 확인하고 또 시도민들의 어떤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네, 네.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자치단체 통합 관련해서 절차를 보시면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도민들의 의견이 확인이 되면은 자치단체에서 통합을 행안부에 건의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여론조사만으로서는 시도민 의견을 제대로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 2,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공론조사를 하고요. 타운홀 미팅 방식의 공론조사를 하고 그 전에 대토론회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하고 대토론회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고 두 번에 또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우리 3차례, 4차례 대토론회 하고 2차례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그 건의를 해야 되고 그 시점에 기본 계획을 건의할 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 가지고 이제 기본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계획을 제출한 이후에도 또 우리 수기 공론 조사가 한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도 얼마든지 기본 계획 같은 거는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뭐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어떤 그 기존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가 여론조사 한 번으로 이렇게 하는 건의하고는 좀 질적으로 좀 다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그 이후에 수기 공론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또 기본 계획도 일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뭐 충분치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좀 영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이 이제 하고 있는 이 실험은 뭐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자께서 마찬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진짜 위로부터 지역의 엘리트들이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것도 얼렁뚱땅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 문제들 뭐 미리 예측하지도 못하고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통합 과정으로 진입을 해서 많은 이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밑으로부터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정상적인 절차라면 법적 규범이 만들어지고 그 법적 규범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면은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과정은 이것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법적 규범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회적 합의와 또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적 규범을 만드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대구 경북 이 절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범이 돼 있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여기에 절차를 이행하면은 마지막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예측 가능한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그 다음에 정치적 합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 과정으로 진입을 하고 그 과정에 의해서 이것이 마무리되는 다는 점이 대구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과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뭐 저 광주 전남이라든지 부울경이라든지 뭐 다 이제 대구 경북의 지금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다녀왔는데 광주시청에서 우리 대구 경북 어떻게 했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하여튼 대구 경북이 잘해야 된다. 대구 경북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거듭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이제 떠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창의적인 어떤 그런 그 발상과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시도민의 마음과 지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경로상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이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